안녕하세요. 홍프로의 투자썰의 홍프로입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한 화폐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제는 전 세계의 생태계를 지탱하는 기축통화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 구조와 작동 원리, 향후 핵심 전략주 두 종목까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스테이블 코인, 디지털 자산 생태계의 기축통화가 된다. 예, 거창하죠. 근데 사실 그렇게 되고 있고 조금 변화하는 시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큰 단락은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된 내용을 일단 전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요. 거기에 따른 이제 핵심 전략주 두 종목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종목인데 이제 이런가?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꼼꼼하게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사실 그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그냥 어떻게 보면 어느 상품의 포인트처럼 그런 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바뀌어가지고 코인의 종류가 크게는 세 개로 나뉩니다. 근데 이제 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걸 알면 법정화폐 담보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지금 미국 달러 같은 거를 실제 화폐를 은행에 예치를 하고 그만큼의 코인을 발행합니다. 그러니까 USDC하고 USDT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신뢰적으로는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달러하고 1대1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선호하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담보형이라고 있는데 이더리움 같은 거를 담보로 맡기고 거기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연동해서 쉽게 말하면 대신에 이제 발행을 하는데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지만 문제는 이제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초과 담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약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최근까지 괜찮았다가 최근까지는 아니죠. 문제 일으킨 사람이 있어서 실명을 언급하진 않고요. 담보 없이 알고리즘만 해서 공급을 하는 건데 누나나 테라 있잖아요.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알고리즘 관련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었는데 아무튼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큰 리스크가 생겼고 거기에 따라서 시장에 피해 본 사람도 많고 그래서 코인의 큰 단락에는 세 종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조나 이제 작동 원리는 아까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인데요. 담보 예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암호화폐나 이제 법정화폐를 담보 예치를 하고 담보에 상응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합니다. 그래야 어차피 어떻게 보면 담비 예치가 있으니까 좀 안정이 되잖아요. 거기에다가 유통 및 거래를 하는데 이제 발행된 토큰 거래소하고 디파이 생태계에서 활용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거래하고 유통하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준비금에 대한 정기적인 감시로 신뢰성을 준비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국내에도 약간 게임사 중에 문제가 하나 생긴 게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나 검증은 투자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그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밑에 읽어보시면은 법정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은 1대1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달러 그래서 1달러 준비금에 1 USDC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담보 예치가 돼 있는 거를 안정으로 생각하기는 하지만 아직은 전체적인 감사나 검증이 완전 100%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잘 체크하셔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정도는 아시고 공부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규제 환경이나 여러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많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규제 법안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SEC랑 CFTC 관할권을 경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겠다 약간 그런 뜻이겠죠. 유럽 같은 경우는 MICA라고 규제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하면서 이제 시장을 좀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논의 중인데 참 좀 그렇죠.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규제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바뀐 만큼
이런 부분이 조금 좀 빠르게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지금 자판기로 뭐 살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생기고 있어서 결국에는 규제 환경이나 그런 부분은 좀 완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잘 해가지고 피해자 없이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배경하고 제도 환경 쪽으로 이제 어느 정도 구축이 되는데 디지털 자산법.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예, 이재명 정부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는 5천만 원 자본 기준이라서 솔직히 이게 어떤 기준으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5천만 원이면 민간도 뭐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금융위 승인 중심은 사실 준법 준수나 재정 건전성을 위해선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 국내 원화하고 이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통화 정책이 조금 빈틈이 생긴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는 민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조금 약화되고 문제가 되지 않을까 통화 정책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려를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 환경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와 성장 방향은 CBDC랑 융합한다. 그래서 디지털 코인 그쪽 어찌됐든 얘기 나오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계속 뉴스가 나왔다 없어졌다 하잖아요. 그래서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상호 운용성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해야 뭔가 좀 제도권에 들어가 있고 약간 그런 모양새라서 아마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활용 영역이 확장이 된다. 이 부분은 뭐 이커머스나 메타버스 게임 산업으로 확장되는 부분은 지금도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시장이 커지고 좀 뭔가 달라지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디지털 경제의 기축통화는 웹3 생태계의 결제 및 가치 저장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다. 그러면 웹3는 뭐냐? 그러니까 탈중앙화 쪽으로 생각이 되는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환경 그 웹 기술이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탈중앙화하고 소유권, NFT 그 불가능 토큰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하고 뭐 스마트 계약을 하고 거기에 뭐 시멘틱 웹을 쓰고 뭐 그런 얘기니까 여러분께서 그 부분은 웹 구조가 어떻게 보면 좀 사용자 중심으로 인터넷 환경을 지향하는 차세대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요렇게 될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되니까 뭐 어느 정도 내용만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전략주가 여러분들이 참 울고 웃는 종목이죠. 예, 카카오 스테이블 코인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밑에 제가 좀 거창하게 써놨는데 대한민국 대표 플랫폼 기업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 대장이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뭐 부인할 수 없는 얘기고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기회를 줄 수 있다. 예, 카카오의 스테이블 코인 전략을 보시게 되면 생태계 전략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연동 토큰을 개발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연동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을 전략적으로 조금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카이아 메인넷이라고 있는데 저도 이제 찾아보니까 2024년 8월 29일 그러니까 작년 여름 말쯤에 일단 만들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카이아가 도대체 어떤 부분인지는 원화 연동 토큰을 개발해서 이 부분을 아마 카카오페이에다 나중에 연동하는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면서 만든 거니까 여러분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되고요. 사용자 기반으로는 지금 카카오하고 라인 합작으로 향후에 이런 시스템으로 가겠다. 그래서 생태계 전략을 짜고 있으니까 요러한 부분이 향후에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카카오의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많이 올랐죠.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화나죠. 예, 어찌됐든 간에 지금 55,000원 찍고 나서 조정이 들어오는데 저는 지금 이 가격대 5만원 밑으로면 이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저점은 높이는 기준으로 바뀌었고 채널도 서서히 바뀌는 구조로 바뀝니다. 등락이 지금 거의 8개월, 9개월 동안 이렇게 등락을 하다가 한번 점프를 시켰고 거래량은 살아나고 있고 그래서 일봉에서는 5만원 이하 가격권에서 좀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으로 요 가격 밴드에서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우리가 주봉을 봐야겠죠.
예, 주봉을 보시게 되면 거의 뭐 할 말이 없죠, 솔직히. 그래서 전체적인 내용상의 문제나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좀 이따 재무제표도 보겠지만 실적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예전에 방송에서 제가 얘기한 것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막 분할상장하다 보니까 금융문진이 나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이때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엄청나게 빠진 건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5만원 밑에 구간을 목표가로 보시고 대신에 6만원이 넘어가는 부분으로 보시면 저는 그래도 8만원을 목표가로 잡고 싶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5만원대면 8만원, 그리고 만약에 추세 전환이 완전하게 된다 그러면 10만원까지는 간다는 생각. 추세 전환 제가 좋아하는 작도로 보면 이 종목은 실패를 몇 번 했습니다. 근데 요 자리부터 지금 들어온 거라서 3만원대부터,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5만원 밑으로는 조금 조정 시에 분할로 여러분께서 보시고 1차 8만원, 2차 10만원대 보시면서 일단 지금은 이제 좋은 내용만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코인으로도 연관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한 희망을 갖고 여러분께서 차트를 확인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재무제표 상도 24년 사실 나쁜 건 아닌데 워낙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고 그 부분에 따른 약간의 데미지가 온 거잖아요. 거기에 또 시장까지 안 좋아지면서 그런 상황인데, 이제 본궤도로 이제 올해부터 들어가면서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올라가는지 부분은 10만원까지 가봐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이런 상태면 이제는 바닥을 논할 필요가 있고, 뭐 많이 올랐지만 아직도 여력은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께서 카카오에 대한 투자는 이렇게 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의 그 투자 포인트는 생태계 확장력, 어쩔 수 없는 게, 예, 카카오 뭐 많잖아요. 여기저기 연결돼 있고. 그래서 제일 가장 큰 거는 페이하고 연동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건 뭐 저도 내용이나 그런 부분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도 쓰고 있지만 페이 쪽으로 해갖고 이제 그 전체적인 시장 캐파나 규모를 키울 가능성도 높고요. 향후에 그런 부분이 카카오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거기에 이제 주가 상승 동력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렇게 될 수 있고 테마성도 붙을 수 있습니다. 뭐 대형주라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뭐 스테이블 코인이나 그쪽, 그리고 CBDC 거기에 이제 다른 쪽하고의 연동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생길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께서 일단 요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고, 대신에 규제 리스크하고 걸림돌은 참 좀 그렇죠. 요 부분은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좀 풀어줄 수도 있는 그런 희망을 보면서 우리가 카카오의 투자 포인트로 생각하시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두 번째 전략주는 뭐냐? 사실 진짜 이 종목 오랜만에 가지고 나오는데 NHN입니다. 예,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의 선두주자. 사실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페이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용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NHN 같은 경우는 향후에 그런 부분에 좀 강할 수 있고, 주가도 워낙 지금 이 종목 또한 조정이 많이 나오고 실적은 상당히 저평가라서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가져왔습니다. NHN과 스테이블 코인의 연결고리 내용이 조금 아까하고는 다른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코는 원래 핀테크 인프라로 돼 있었고 전자지가 간편결제 디지털 자산관리 기술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아까 얘기한 카카오페이랑 좀 비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NHN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오래됐고 또 많이 운영을 했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기반으로 결제로 했을 때 조금 확장 가능성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클라우드 인프라는 뭐 네이버가 있으니까 사실 뭐 NHN이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유리하겠죠. 블록체인 플랫폼 기업 대상 인프라 제공을 현재도 하고 있고 향후에도 계속 할 거고, 그래서 가상자산 서비스 구축을 기술적 토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활용 가능 영역은 예, 연동결제 시스템 아까 얘기한 페이코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바우처 그리고 리워드, 예, 커머스 결제 솔루션은 어찌됐든 지금도 네이버 그쪽에 연동이 돼 있는 부분이 많고 네이버 쇼핑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은 요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 성장 동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코 결제 플랫폼 확장, 그리고 웹3 얘기했죠. 예, 이 부분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저도 체크하면서 향후에 이 부분으로 바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프라 강화가 될 거고 글로벌 시장 진출 가속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금 어찌됐든 동남아 쪽으로 벌써 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 확장해서 다른 쪽으로 더 생태계를 키우지 않겠냐. 그래서 이 부분은 카카오나 네이버나 NHN이나 약간은 방식은 다르지만 그래도 디지털 자산 쪽으로 좀 뻗어나가면서 구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전략적 파트너십은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여기저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해서 미래 성장 동력은 NHN은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차트 일봉을 보시면 요즘에 조금 한동안 이슈가 붙어서 많이 올랐습니다. 그죠? 적게 오른 건 아니죠. 거의 한 30% 넘게 올랐었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얼마나 바닥에 있었을까. 그래서 추세 작도로 보시더라도, 근데 사실 조금 미안한 게, 예, 작도가 하고 나서 한 5개월을 미뤘습니다. 보이시죠? 예, 그 이후에 이제 타점 잡고 올라갔는데, 사실 좀 사람들이 힘들게 하면서 지금 쏜 거죠. 그래서 현재 구간 같으면은 직전 구간의 가격대로 보게 되면 그래도 한 26,000원 밑에 왔을 때 보는 게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여러분? 네, 지금 27,600원대 끝났으니까 내려가면 한 25,000원을 기준가로 보시고서 일봉상 보시고요. 대신에 이제 주봉을 또 한번 꼼꼼히 보겠습니다. 예, 주봉상도 보이시죠? 거의 바닥에서 올라간 겁니다. 예, 거의 1년이 넘었죠. 1년 가까이 돼가면서 이제 그 상황인데, 예, 추세 작도로는 이렇게 된 건데 시간을 너무 끌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1차 목표가는 35,000원 라인. 왜냐? 예, 여기 구간이 많습니다. 보이시죠, 여러분? 35,000원. 대신에 만약에 뚫린다 그러면 5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근데 45,000원부터 저항대가 심하니까 아무튼 25,000원 구간 이하로 보시고, 만약에 뭐 급등해서 3만원 지금 좀 조정기를 기다리시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급도 조금 바뀝니다. 지금 보이시죠? 예, 그래서 흐름이나 그런 부분 다 좋으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일단은 조금 참고하시고, 차트는 25,000원이 관심 가격으로 여러분께서 꼭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무제표를 한번 봐야겠죠. 예, 재무제표도 깔끔합니다. 대신에 작년에 적자 전환이 좀 됐었는데 지금 보이시죠? 예, 올해 역대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아직 뭐 예측치니까. 그리고 성장진 계속 하는 부분으로 나오고, 그나마 카카오하고 비교하자면 사실 종목이 조금 쌉니다. 싼 게 뭔 소리냐. PBR이나 PER이 낮아서 그래도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BPS도 그렇고, 예, 전부 다 재무상은 상당히 좋습니다. 부채 비율도 보시면 뭐 얼마 안 되고, 유보율은 돈을 엄청 싸놓고서 하는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투자의 핵심이니까 여러분께서 재무제표도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까도 했었지만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적었는데 좀 내용이 조금 다르니까, 예, 저평가된 플랫폼 가치, 아까 계속 설명드렸죠. 글로벌 핀테크 확장, 예, 웹3도 자주 나옵니다. 계속 요즘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인프라 공급, 그리고 아무래도 페이코를 갖고 있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전환 시기, 그런 부분이나 아무래도 연동 시기, 그런 부분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안전적인 매출 기반, 이런 부분은 상당히 NHN이 유리한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무조건 그렇다고 좋지는 않겠죠. 예, 리스크를 얘기를 안 하면 솔직히 안 해도 되는데, 예, 이런 부분이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정책에 따라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화하고 연관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해외 규제 협력 지원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게, 이거는 뭐 그 나라에서 하든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했을 때 그런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좀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술이나 환매 시스템이 약간은 지금도 불안정합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게, 코인 생태계 자체가 아직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기술이나 어떤 시스템적인 부분은 좀 더 빨리 보완적인 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스테이블 코인의 핵심 포인트는, 예, 핵심 요소가 프레임워크 선점한 기업 나오죠, 여기. 그래서 페이팔이나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웹3를 먼저 결제 채택을
했답니다. 그래서 수혜주가 되고 CBDC 연동 가능성이 있는 플랫폼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전체적인 예상되는 섹터나 그런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주구장창 온 건데, 디지털 금융의 근간 기축자산으로 장기적인 성장,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국의 나라에서 솔직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통화, 그러니까 기축통화는 달러 아닙니까? 그 부분이 축소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연동적으로 가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은 참고를 하시고요. 실물 경제하고 연결성을 보면 투명성, 확장성, 규제 친화성, 그래서 저도 이게 뭐 여러 가지 내용을 가서 정리를 해가지고 온 건데, 워낙에 그렇게 쉽게 설명드려도 솔직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계속 몇 번을 봤는데,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종목을 조금 전망이 있더라도 대형주 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잡고 온 건데요. 여러분께서 이런 부분은 참고하시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수혜가 되는 기업에 NHN하고 카카오가 있다, 카카오하고 NHN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은 점점 켜지고 있고, 이제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가 되어가고 있다. 그래서 국가 차원의 규제보다는 규제와 민간 기술이 발전이 조화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서, 오늘 여러분께 영상에 도움을 드리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뭐 만족스러운지 모르시겠지만 뭐 잘 참고하셔가지고 투자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번에도 좋은 내용, 좋은 기업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돌아올 거고요. 지금까지 홍프로의 투자썰의 홍프로였습니다.